자, 우리 시작합시다. 핵심 정리집 13페이지. 자, 우리 지금 1편에서 행정의 의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을 봤고요. 행정의 개념은 이제 경영과 뭐가 다르냐, 차이가 나느냐, 경영과의 관계, 이원론과 이론론을 봤습니다. 행정의 어떤 특징을 정의할 때 재와 구분을 좀 해서 행정은 순수 공공지뿐만 아니라 요금제라든지 사적제의 생산 분배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리고 행정의 기능이나 행정의 과정,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행정 환경에서 행정에 영향을 주는 행정 외부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서 우리가 이제 행정은 정치화의 관계에 정립해서 행정이 개념 정의됐잖아요. 그죠? 역관주의 때는 행정이 정치에 외속되어 있다가 우드로 윌슨 메돈론, 정치행정, 이원론. 우리 통치기능설은 정치행정 메돈론, 이론론입니다. 여기 이제 이원론에서 우드로 윌슨하고 허버트 사이먼 두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두 명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이론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지금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회가 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변화까지 보면 우리 1편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 했습니다. 그죠? 경제는 다시 무슨 실패? 시장 실패. 다시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자, 갑시다. 암기법 외워야 됩니다. 공부를 독불로 해야 된다. 그죠? 공부 독불정. 시작. 공부 독불정. 다시 뭐라고요? 공부 독불정. 됐습니다. 시장 실패. 무슨 재? 공공재. 무슨 효과? 외부 효과. 독점 있고 불완전 경쟁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는 레몬을 오렌지인 줄 알고 잘못 샀으면 바꿔줘야 되죠. 무슨 법? 레몬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정보의 비대칭성. 그래서 이제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뭐 한다? 규제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공재는 직접 공급에는 답이 없죠. 긍정 외부 요구는 뭘 줘야 된다? 보조금을 줘야 되고 부정 외부 요구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재밌는 게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RH 코즈가 뭐라 그랬어요? 강을 오염시켜도 정부가 바로 개입하지 말고 무슨 권리? 오염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주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죠. 독점은요, 정부가 직접 하든지 가스공사 이런 데 맡겨가지고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경쟁은 정부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업체가 적다는 거니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면 되고. 정보의 편제는 보조를 하거나 레몬버크 같이 규제를 하면 됩니다. 근데 무슨 실패가 나타났다? 정부 실패가 나타났다 그랬죠? 자, 사비파편. 시작. 사비파편. 다시 뭐라고요? 사비파편. 다시. 사적 목표. 겉으로 표방된 것 말고 내부성 맞죠? 겉으로 공식적으로 궁극적으로 표방한 것 말고 자기의 내부 목표.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고 겉으로 포장했지만 사실 관료들의 무슨 극대화다? 예산 극대화다. 그래서 정보, 예산, 최신 기술과 같은 내부 목표에 집중합니다. 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X 비율성은
요 X란 단어가, 야, 이 X 같은 놈아, 그 X 아니라 그랬죠. 익스트라. 다시, 생산 과정에서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을 때 무슨 비효율성? X 비효율성. 정부 활동이 독점이면요. 독점 기업은 필연적으로 무슨 비효율성이 나타나요? X 비효율성이죠. 제가 어떻게 예를 들었어요? 시장에서 도너츠 만드는 영업이 상점이 3개 있으면 더 싸게 만들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나와서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면 이제 독점이 어떻게 해요? 10시에 열고, 문도 엄청 많이 열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알겠습니다. X 비효율성.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슨 외부가? 파생적 외부 요구. 벌써 나왔잖아요. 그죠? 소비지원금 줬는데, 그걸 현금 카드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깡어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슨 외부 효과? 파생 외부 효과.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쳐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근로의욕이 감퇴된다. 그리고 무슨 편제? 권력의 편제. 권력의 자의적 행사죠. 그래서 사적 목표는 민영화, 규제 완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공급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민영화죠. 보조금을 주는 거는 뭐 해야 된다? 정부가 실패했으니까 그죠? 무슨 삭감? 보조 삭감.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규제 완화해야 되겠죠. 첫 번째 거는 무조건 첫 번째 거 하나, 맞죠? 나머지 거는 끝에 다 동그라미가 다 있다 그랬죠. 다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하나, 나머지 끝에 다 동그라미 있죠. 그죠? 자, 비용 채정은 특이하게 이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가 있는 유일한 건 무슨 채정? 비용 채정밖에 없어요. 그죠? 파생 외부 효과와 긍정, 부정 외부 효과는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같고. 자, 정보의 편제와 권력의 편제는 다르니까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시장 실패는 공공재가 과다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과소 공급된다는 얘기예요. 과소 공급된다는 얘기죠. 그죠? 시장 실패는 적절한 공공재가 공급되고 있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죠? 무슨 공급? 과소 공급설. 정부 실패는 공공재가 뭐 공급된다? 과다 공급된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많이 공급된다는 거니까 무슨 공급설? 과다 공급설이죠. 그럼 이제 정부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입장이죠. 정부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 입장입니다. 요거 이제 한번 보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요거죠. 규제와 규제 완화입니다. 그죠? 규제, 직접 공급이나 보조금은 되게 논점이에요. 아깝지만 좀 다 지웁시다. 사비파편, 공부독불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공부독불정, 사비파편.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공부독불정, 사비파편. 정부 실패까지 봤고요. 공공재 과소 공급설하고 과다 공급설을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보고 여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규제. 정부 규제를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죠. 그죠? 왜요? 정부 규제는 뭐가 실패했을 때? 시장 실패했을 때는 정부가 규제하고 정부가 실패했을 때는 규제 완화한다 그랬죠. 그죠? 자, 갑니다. 규제.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 같이 한번 봅시다.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시작. 권리 제한, 의무 부과를 규제라고 합니다. 자, 규제의 종류가 시험에 3개가 나오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규제는 첫 번째,
경제적 규제가 있고요. 사회적 규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딱 봐도 규제 대상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요 경제적 규제, 이게 이제 여러분, 편의점이 상비약을 못 파는 거는 무슨 규제예요? 진입 규제죠. 근데 독과점 규제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무슨 내용이 다르면 잡으세요. 이게 엄청난데, 진입 규제는 너는 하지 말고 너는 해라는 거니까 경쟁을 촉진해요? 경쟁을 제한해요? 경쟁을 제한하죠. 편의점은 약 못 팔고 약국에서만 약 팔라는 거잖아요. 근데 독점 기업을 규제하면 경쟁을 제한합니까? 촉진합니까? 이거는 경쟁을 촉진하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는 약사 집단의 무슨 스킨? 렌트 스킨과 관료들이 뭐 돼버렸다? 소액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독과점은 방금 했던 것처럼 공부 독불 정의를 했을 때 무슨 실패? 시장 실패의 근거죠. 이건 시장 실패의 근거입니다.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겁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는 이건 당연히 무슨 실패의 규정이에요? 시장 실패의 근거죠. 요 두 개는 호획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진입 규제는 강화해야 됩니까? 완화해야 됩니까? 진입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고 지대 추구와 포획의 결과물이니까 규제는 완화해야 되죠. 이 두 개는 뭐 해야 돼요? 강화해야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요거보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환경 규제를 하는데, 우리 또는 경제적 규제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규제의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직접 규제는 온리 준수. 직접 규제는 뭐라고요? 온리 지켜야 돼. 우리가 마스크 의무화죠. 다시 뭐라고요? 마스크 의무화는 온리 준수할 밖에 없어요. 명령 지시적 규제라 그러고, 간접 규제는, 자, 이렇게 합니다. 준수를 하면 혜택을 주고, 준수를 안 하면 제재를 해요. 결론적으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피규제자에게 뭐가 있다? 선택권 여부죠. 자, 여러분들 사실 지금 코로나 백신 한 대도 안 맞은 사람 있죠?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고 하면 백신을 전부 다 무료로 접종해줬고 편의점 외에 많은 공공시설에 다 들어갈 수 있었죠. 백신을 안 맞았으면 어떻게? 공공시설에 못 들어가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했죠. 결국 그는 코로나 백신은 직접 규제예요? 간접 규제예요? 간접 규제죠. 간접 규제. 간접 규제에 가장 재밌는 게 정보 제공이에요. 정보 제공. MSG 여러분, 글루탄산 나트륨 엄마의 감칠맛의 비밀이잖아요. 그죠? 몸에 안 좋다는 얘기도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자, MSG가 들어가 있는 성분을 딱 표시해서 그거 싫은 사람은 그거 보고 안 사면 되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사면 되는 거죠. 정보 제공. 전형적인 무슨 규제다? 간접 규제입니다. 간접 규제.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이 오는데, 직접 규제도 아니고 간접 규제도 아닌 특이한 게 있는데, 자율 규제예요. 자율 규제. 공동 규제라고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전문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나 의사, 자, 이제 정보가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있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의사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의사에 대해서 징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정부 관료들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자보세요. 정부가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한테 의사에 대한 규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에 대한 징계는 의사들 스스로 하니까 무슨 규제예요? 자율 규제거든, 자율 규제. 전문 직종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에서 의사협회에 규제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그죠? 결정권을 위임하고 실제로 집행한 의사협회에서 하니까 둘이 공동으로 규제하는 것 같다 그래서 무슨 규제? 공동규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하이라이트는 JQ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입니다. 이게 시험에 미친 듯이 많이 나옵니다. 갑니다. 우리는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떤 규제를 했을 때 미리 좀 썰을 풀면 국민들한테 필요한 규제가 안 만들어지고 국민들한테 필요 없는 규제가 잘 만들어지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JQ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입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요거부터 설명하면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편의점에서 야간에 상비약을 못 팔도록 하면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고 있죠. 맞죠? 근데 편익은 누가 누려요? 편익은 협소한 약사 집단이 누리죠. 요 경우를 우리가 고객 정치라고 그래요. 요 왜 고객 정치냐면 바로 뇌물을 받아버리면 이제 관료들의 고객은 국민이 아니라 누가 돼요? 자기한테 뇌물을 주는 약사 집단이 되죠. 그래서 이 고객 정치는 진입 규제에서 나타나고 거의 대부분 렌트 스킹과 포획의 결과물입니다. 다시 고객 정치산. 정반대는 가장 국민한테 좋아요. 자, 보세요. 그 규제로 인해서 편익은 광범해요. 근데 비용은 피해는 아주 협소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에어백, 의무화. 우리나라 국민들은 잠재적으로 항상 교통사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전 좌석 에어백을 의무화하도록 규제해 봅시다. 그 규제의 대상 집단은 자동차 회사밖에 안 되죠. 자동차 회사는 생산 비용이 올라가겠지만 국민들은 잠재적인 교통사고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죠.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편익을 누리지만 비용은 자동차 회사만 부담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규제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선도자 또는 정책 기업가라고 얘기하는 바로 선도자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극적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JQ 윌슨의 아주 재밌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른바 이제 집합 행동의 딜레마라고 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죠? 공유시의 비극, 구명보트의 윤리 위반 현상은 왜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기적 인간들은 뭐 하려고 한다? 무임 승차하려고 해요. 자, 봅시다. 집단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이런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은 집단 모두에게 혜택이 되니까 나한테도 혜택이 되죠.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인간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걸 무슨 딜레마?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정치가가 주장했다고. 대학생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맨날 알바에 몰리니까 공부를 열심히 못해가지고 인적 자원이 안 좋아진다. 우리나라 대학생들 등록금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 대학생 있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이 정책이 되면 모두에게 다 혜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생들 보고 시위하자 그러면 시위하자 그러면 대학생들 와요 안 와요? 예, 안 오죠. 왜?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현상이죠. 이게 여러분 시에 온 사람이든 안 온 사람이든 대학 등록금이 없어지면 전부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이기적이고 합리적 인간들은 아,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가서 하는 목소리는 별로 안 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 보세요. 대학생 모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이런 합리적이고 이기적 인간들은 뭐 하려고 한다? 무임승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집단행동 딜레마. 집단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일들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바로 무슨 현상이에요? 집단행동 딜레마에 대한 현상이죠.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서 자 여러분 자동차에 에어백을 무료로 전부 다 설치하는 차들을 생산하자 그러면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죠? 시위하자 그러면 여러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이게 의무화되더라도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여러분도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죠. 나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야. 요거는 그래서 규제가 잘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자 보세요. 요거는 왜 잘 만들어져요? 이 규제로 뭘 만들어진다? 불로소득인 렌트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겠죠. 그죠? 로비도 하고 시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단 말이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중정치입니다. 과반수가 찬성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다수결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의무화죠. 자,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 모두가 잠재적인 감염에서 보호되잖아요. 그죠? 또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모든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마스크 의무화. 또 뭐 있어요? 여기 나가자마자 바로 대중정치를 만나게 되죠. 빨간불에 건너고 파란불에 아니지. 정신 차려 현우. 빨간불에 서 있고 파란불에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규제죠. 여러분들의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그죠? 무슨 정치예요? 대중정치, 다수결 정치입니다. 요거는 이익집단 정치입니다. 모두가 협협이라서 무슨 정치다? 이익집단 정치. 노사 규제입니다. 노동자 조직화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규제를 우리 노사 규제라고 합니다. 요 원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시험 문제는 얘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얘를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규제에 대한 얘기면 자 정부 실패로 가면 규제를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규제를 줄여야 되니까 정부 실패에는 규제 완화로 갑니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규제 완화, 규제 개혁 기본법 내용 암기하시는 거는 중요한데, 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허용한다라는 방식의 규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금지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어로만 보면 어디가 더 파저티브하고 긍정적이에요. 허용하는 게 긍정적이에요. 금지하는 게 긍정적이에요. 허용하는 게 긍정적이니까 이게 무슨 방식? 파저티브 방식이에요. 요거는 무슨 방식? 네거티브 방식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지티브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봐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허용하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것들은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요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것들은 허용하고 이 경우만 금지되니까 금지된 두 개 빼고는 다 허용되는 거죠. 키보드 한번 볼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차, 우마, 오토바이, 자전거가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자, 정동 킥보드는 차, 우마, 오토바이, 자전거 아니니까 운행할 수 있어 없어요? 운행할 수 없죠? 그죠? 운행할 수 없잖아. 근데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의 규정 어떻게 해요? 유모차, 변기, 뭐 보조장치 금지한다. 그럼 요 금지된 빼고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뭐 차도 운행할 수 있고 오토바이도 운행할 수 있죠. 전동 킥보드도 그러면 네거티브 방식에서는 운행할 수 있다 없다? 운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방식이 좋아요? 국민의 권리와 자유 방식에서는 파저티브 방식에서 무슨 방식? 네거티브 방식. 갑시다. 네거티브 방식. 원칙 허용 예외 금지. 시작.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무슨 방식?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고 본문의 내용을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우리 교재는 13페이지네요. 과소공급설 밑줄. 축소되었다는 이죠, 그죠? 축소되었다는. 공공재가 과소공급된다는 말은 축소되었다는 것이고, 갈브레이시의 의존 효과. 자, 선전 동그라미. 민간재에 대해서 선전을 많이 하면 공공재에 대해서 우리 많은 선전, 소비 자극. 결국 공공재 소비 줄인다 밑줄. 두젠베리의 전시 효과 밑줄. 두젠베리의 전시 효과는 체면 유지 밑줄. 체면 유지 때문에 민간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럼 민간 소비는 줄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공공재는 과소 공급된다는 거고,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착각 공단.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이 생각하죠. 납부한 세금만큼 내가 공공재 공급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공공재 공급을 위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조세 저항을 하겠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재정 착각, 좋습니다. 재정 착각이라 그래요. 됐습니다. 다음 수의 합리적 무지는 여기 재밌죠. 공공재에 대한 정보 획득으로 가져두는 편익이 정보 획득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단 말이에요? 비용이 더 크단 말이죠. 이런 거죠. 내가 합리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내가 모르는 게 더 낫겠더라. 다시 말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결정해 봤더니 내가 모르는 게 더 낫겠더라. 그래서 합리적 무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조세 납부에 저항하겠죠? 그럼 이제 과소공급됩니다. 과소공급돼요. 조세 저항과 머스그레이브의 재정 착각과 합리적 무지 잠깐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과다 공급설 체크. 축소되어야 한다는 거죠. 맞죠? 축소되어야 한다는. 파킨슨 법칙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업무량 증가와 무관,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업무량 증가와 무관합니다.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말은 공공재가 더 많이 공급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업무량 증가 없이도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당히 재밌는 내용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냥 파킨슨 법칙 설명을 제가 좀 어역해 볼게요. 그냥 우리 식으로.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영국 해군을 연구해 봤더니 전쟁 중에는 배가 이렇게 네 척 있었어. 그냥 배 한 척에 10명씩 해서 공무원이 몇 명이었다? 40명이었거든. 전쟁이 끝났단 말은 이제 군인의 역할이 좀 줄어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배가 몇 척으로? 두 척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업무가 줄었죠. 근데 공무원은 60명이 됐다는 거예요. 어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업무량은 줄었는데 공무원이 늘어났으니까 뭐라고 주장해요? 아, 공무원의 정과는 업무량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영국 해군을 조사해 봤더니, 아, 인간은 다시 무슨 적으로? 다시 무슨 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 동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누구를 두고 싶어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하를 두고 싶어 하죠, 그죠? 일이 많건 적건 누구를 더 두고 싶어요, 사람들은. 부하를. 근데 여러분, 부하를 두면 부하가 없을 때는 내가 부하를 지시하고 보고하는 일을 안 했죠. 부하를 두니까 일이 증가하죠. 먼저 뭐가 증가했어요? 부하가 늘어나니까 내가 부하를 감시 감독하는 비본질적인 업무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법칙을 뭐라 그런다? 파킨슨 법칙입니다. 간단하게 시험에 놓으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부하 후업무. 시작. 선부하 후업무입니다. 자, 102 부하 배정 체크. 1번 A라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동료 B의 보충을 받기보다는 자기를 누구가 부하 C 밑줄 심리적으로 발표.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하를 두고 싶어 합니다. 2번 승진하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부하가 많아야 되죠. 내가 일이 없으면 공무원들 서로 일을 나눠주죠.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부하가 늘어나면 동그라미 2번 뭐가? 비본질적인 업무가 늘어나죠. 그죠? 본질적으로 배를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지시 보고 명령하는 업무는 비본질적 업무죠. 그죠? 됐습니다. 왜 이게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인지 아시겠죠? 그럼 자, 여러분 그 부하도 또 누구를 두고 싶어 해요? 부하를 두고 싶어 하겠죠? 또 부하도 또 부하를 두고 싶어 하면 자꾸 피라미드가 올라가겠죠. 그죠? 상승하는 피라미드 법칙. 근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심리적 측면 밑줄. 특히 2번 시장 실패 공무원 정가를 설명하지 못하고 진짜 일이 늘어나는 전쟁이나 공황.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 시기에는 그때는 업무가 늘어나서 공무원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 늘어나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와그너의 경비 팽창의 법칙. 동그라미 2번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즉 공공부문 공공부문 증가율 공무부 밑에다가 정부 경비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예산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 말을 1번처럼 해석하면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성장보다는 정부 경비가 더 성장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GDP는 1% 성장했어. 근데 예산은 5% 증가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국민들이 버는 돈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공공재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공급되고 있다? 과다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경비 팽창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콕 와이즈만이 더 좀 설명력이 높습니다. 자, 스트레스홀드가 문지방이거든요. 어떤 한계치입니다. 무슨 이펙트? 스트레스홀드 이펙트. 그래서 문지방 효과, 전이 효과라고 하는데 사회 혼란기 밑줄 치시고 코로나 한번 써보세요. 상향 조정, 그럼 레쳇 이펙트, 대체 효과입니다.
한번 늘어난 지출은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걸 왜 톱니효과라고 하거든요. 근처에다 쓰세요. 톱니효과. 톱니는 여러분 앞으로만 돌아가지 뒤로는 안 돌아가죠. 톱니효과. 무슨 효과? 원래 톱니는 여러분 앞으로만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관 때 쓸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한계치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우리 2020년 너무 놀랐죠. 코로나 빵 터지면서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빨리 보고서, 진단소 설치해가지고 코로나 약 구입하고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야, 지금 너무 필요하니까 이거 더 사도 돼. 이렇게. 뭐가 풀려버렸어요? 토러런스. 한계점. 그게 영어로. 토러런스. 허용 수준을 넘어버렸죠. 근데 혼란기가 끝나면 원래도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펙트? 렛쳇 이펙트. 이게 되게 그럴듯한 설명이죠. 어떤 혼란기에 어떤 지출이 팍 늘어났는데 평상시로 돌아와도 지출이 안 줄어들죠. 됐습니다. 보몰병, 노동집약적 미출, 공무원 수가 늘어납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민원을 처리할 때 키오스크 아시죠? 키오스크 한 대 설치하는 게 민원 처리가 더 많아질까요? 공무원 한 명을 뽑는 게 더 민원 처리 속도나 양이 더 좋을까요? 키오스크라고 하면 이제 행정을 기술 집약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람 한 명 뽑는 게 민원 처리에 더 낫다는 건 무슨 집약적? 노동 집약적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공무원이죠. 왜냐하면 키오스크는 좋기는 한데 먹통이잖아요. 일단 또 복합 민원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죠. 사람 한 명은 휴민트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잘 이해 못할 때는 설명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키오스크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먹통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뭐 기계 한 대 뭐 전원만 뽑으면 엄청 싸잖아요. 그죠? 이 사람 공무원 한 명 뽑으면 평생 월급 줘야 되니까 이건 이제 한번 사놓고 뭐 전기료만 내면 되는데 뭘 더 많이 뽑겠어요? 사람을 더 많이 뽑겠죠. 그럼 공무원이 많아지면 과다 공급될 가능성이 생각으로 많다. 그죠? 국회는 보트 트레이드, 로그롤링. 요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보트 트레이드, 로그롤링을 통해서 됐습니다. 레바이어든 가설. 2번 좀 어렵습니다. 정부 규모는 분권화 수준과 반비례합니다. 분권화가 높아지면 정부 규모는 작아집니다. 높아지니까 작아지니까 반비례죠. 이거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여러분 위에 다르게 쓰세요. 그죠? 예를 들면 재정권을 독점한다. 재정권을 공무원들이 독점한다는 거는 직권화됐다는 거예요? 분권화됐다는 거예요? 직권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재정권을 독점하면 정부 규모가 커지겠죠. 됐습니다. 이 말을 말장난인데 자 해보세요. 이제 독점이니까 높을 쓸게요. 직권화가 높아졌단 말은 분권화가 낮아졌다는 얘기죠. 자 다시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말장난이에요. 다시 뭐라고? 직권화가 높아졌단 말은 분권화는 안 해준다는 거니까 자 보세요. 나전 분권화는 정부 규모가 커지죠. 반비례예요? 정비례예요? 반비례 관계. 조금 잡으세요. 자 그러면 높은 분권화는 정부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써놨잖아요. 다시 뭐라고?
높은 분권화는 작은 정보가 되지만 낮은 분권화는 큰 정보가 된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이 하는데 낮은 분권화는 쉽게 말하면 뭐요? 직권화야, 직권화. 그죠? 그러니까 재정권을 독점하는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죠. 재정권, 조세권을 독점하는, 즉 직권화된 정부 운영은 재정권 독점한다는 말이 낮은 분권화죠. 그 정부 규모가 커져요, 작아져요? 맨 끝에. 팽창한다는 어디 있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바이어던은 성경 공부하신 분 모르겠는데 바닷속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괴물을 레바이어던이라고 되어 있어 성경에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재정권을 독점하는 정부는 무분별하게 커지기 때문에 마치 뭐와 비슷하다? 괴물, 바닷속 괴물과 같다 그래서 레바이어던 가설이라 그래요. 다시 무슨 가설? 레바이어던 가설이라고 합니다.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은 너무 쉬운 내용이죠, 그죠? 됐습니다. 자, 관료들의 효용 극대화 밑줄짝 그 근처에다 쓰세요. 순편익 이꼴 0 지점. 다시 관료들의 편익 극대화 선호하는 지점은 순편익이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공급되는 거 잘 설명했죠? 중간에 너무 쉽고요. 자, 우리 세 번째 거 양출 재입. 정부 빼고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자, 보세요. 요번 달에 써야 될 돈이 딱 먼저 정해져 있죠. 양입, 세입이 먼저 정해지면 거기 맞춰서 돈을 쓰죠. 근데, 자, 보세요. 정부는, 자, 이렇게 합니다. 각 자치단체에, 자, 도로 보수 할 거 쫙 올려봐. 그러면 쫙 집계를 하죠. 먼저 얼마만큼 써야 될지를 결정하죠. 거기 맞춰서 세금을 걷어들여요. 얼마나 편하게 재정 운영합니까? 그죠? 정부는 양출 재입. 다시 뭐라고요? 양출 재입 체크. 세출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아껴 쓰고 전략해서 써야 된다는 관점이 좀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공급된다? 과다 공급된다. 간접세 동그라미. 아무래도 여러분 직접세보다는 간접세가 조세 저항을 피하기가 쉽죠. 그죠? 조세 저항을 피하기가 쉽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그죠? 예를 들면 그냥 공부세를 내라 그래라. 학생세, 주민세 내라 그러면 여러분 개별 소비세 예를 들면 여기 음료수 사는데 여기 개별 소비세 10%인데 VAT 부가가치 10%인데 20% 올리면 그건 여러분 세금 같지 않잖아요. 그죠? 다시 다만 무슨 세금이 많으면 간접세가 많으면 공제가 어떤 공급된다? 과다 공급된다. 됐습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준비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규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